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제 오후 무렵에 문득 급작스럽게 재미난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다고 이제 표현한 거를 오해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좀 시야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여러 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안 좋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 어쨌건 뭐 시야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오늘 이제 10시 반, 오늘 밤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CPI가 발표되고, 이것에 따라서 뭐 미국의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사실 이거는 저한테 부차적인 얘기고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제 나름의 이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황이라서 2023년에 관해서 이거는 뭐 순위로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되고, 중요한 거는 CPI 발표 전인데 이게 오늘 새벽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정확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딱 요 상황이거든요. 이게 엄청 긍정적이게 지수가 그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인 시장은 갑자기 뭐 SEC 한국금융감독청에서 태클을 걸면서 예, 우두둑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폭락까지는 아니고, 제 기준에서 폭락은 40% 해야 폭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좀 약한데? 예, 이런 말씀 아마 드린 적, 근데 지금도 센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세다고 이제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건 재밌죠. 재밌다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체 그림 자체가, 아마 이거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눈치를 챈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전부 다 있는 대로 해석을, 있는 프레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에 이제 이리 쏠리고 저리 쓸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 제가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결국에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상장 폐지됐던 위메이드, 위믹스 국내 거래소 워너마켓 상장. 자, 예전에도 이 과연 어떻게 될까? 예? 이런 생각을 저 이제 되게 많이 했었고, 제가 방송에서도 뭐 저는 이거 단 1원 하나 투자를 안 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슬슬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재상장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FTT나 아니면 뭐 루나 클래식? 예. 바이낸스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솔라나도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FTX 파산 사건 걸리면서, 그리고 세럼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에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일정 뭐 전고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까지, 그게 다 뒤통수 친 거죠. 사실은 대중들 뒤통수 친 거고, 작년 2개월 동안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를 가지고 중앙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가 조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테슬라 주식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 아마 되게 많을, 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60% 상승을 했었죠. 어쨌건 코인 시장이 네, 이렇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동영상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 저도 뭐 맨 처음에 이제 금은 투자할 때 뭐 이분 책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금은 얘기보다는 비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달러가 무너진다. 2025년이 되면 50만 달러가 도달할 거야. 이분이 이거를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50만 달러, 이 금액만 보면 이게 6억이거든요. 6억 가까이, 6억 한 몇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 비교해서는. 중요한 건 2025년까지 이 코인을 끌고 갈 사람도 몇 되지도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엔 오늘 이 뉴스 나오면 이리 휘청, 저 뉴스 나오면 저리 휘청. 아, 이 코인 거래소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내가 투자한 코인은 과연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진짜 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자,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뭐 금도 올라갈 거고, 은도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은 50만 달러가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시네요. 어쨌건 잘 중심을 잡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셨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와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바이낸스 뭐 한국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확정이 아직 명확히 안 돼 있는 상황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곱박스 상장 명목으로 코인사의 상장피 요구. 그럼 나머지 곱박스 말고 나머지 4대 거래소는 곱박스까지 이제 5대 거래소니까 여기는 상장피를 안 받았을까요? 어? 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상장피를 1원 하나 안 받았을까요? 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올지, 이게 바이낸스 한국 진출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자고요. 자, 그럼 뭐 스스로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SEC와 자 금융감독청, 뉴욕 금융감독청 거기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뭐 증권이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 뭐 디파이 하고 관련해서 그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다 이제 태클을 건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중간에 이제 팍소스 하고 이제 관련 있는 팍소스에서 이제 BUSD를 찍어내니까 자, 어쨌건 뉴욕 금융감독청이 팍소스가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바이낸스 USD를 관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을 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인가요?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변호사들은 말한다. 결국 이거죠. 지금 XRP에 관해서도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태클을 걸었어요. 자,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눈치가 찰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눈치가 없는 분들은 아마 뭐 그냥 휘청휘청 할 거고, 창펑자오는 바이낸스가 BUSD를 지원한 동시에 USD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탐색한다고 밝혔다. 네. 그래서 창펑자오는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죠. 악재 뉴스 나오는 거에 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이러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바이낸스 망한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대중이니까 자, 뭐 시간이 얘기를 분명히 이제 향후에 해줄 거고, 제가 뭐 깊이 얘기해봐야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기료 폭탄, 인상 억누른 뭐 부작용, 공공요금 통제 그만해야. 이런 얘기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인상을 누르다가 급작스럽게 폭등시켜서,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공공요금 통제 그만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점진적으로 찔끔찔끔 계속 올리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란 얘긴데, 과연 어떻게 될까? 공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 댓글들, 이런 글이 나오면 댓글들 보면 한국을 떠나야 된다. 한국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아니면 뭐 유럽에 가면 한국에서 누리던 지위만큼 잘 살 수 있을까? 직업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될 텐데. 하여튼 운무란의 개구리식으로 판단해서 뭐 미디어에서 나오면 모든 것을 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거는 되게, 그래서 어쨌건 본인들은 아니지만 자제분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여행도 많이 하고 배낭여행도 많이 하고 뭐 아마 시야가 분명히 틀려지니까 어쨌건 이게 중요한 시절로 점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생존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향후에 다가오는 세상은 1 플러스 1이 2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방식의 세상은 완전히 이제 지나버렸죠. 튀르키예 피해 1999년 지진 때 뭐 5배, GDP 뭐 10% 달할 것. 제가 이제 코인 뉴스를 뭐 짭다리한 거를 막 그러니까 가져와서 그런 거를 막 이게 읽는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흐름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지진 얘기랑 가상자산이랑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저께도 이제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팩트만 얘기해라, 저한테. 사실적인 것만 얘기해라. 저는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 지금 수천만 원 있을 때 비트코인 사는 거를 전 50만 원대 이때 들어왔지. 이더리움도 15,000원대 샀죠. 저는 이 상상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상상과 공상을 되게 많이 해요. 선입견이 없는 편이고. 근데 팩트만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키에 시리아에 지진이 났어. 자, 그러면 이거를 지질학자들이 예측을 해서 이거를 막았나요? 당장 일본의 지진이나 지질학자들이 예측을 해. 그럼 그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중을 위해서 정부가 100%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를 미리 사람들한테 알면서도 얘기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존하는 거는 향후에도 한국 국민은 한국 정부를 믿는 게 아니고 미국 국민은 미국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존 방법을 캐치를 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저희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의식이 있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한 패러다임이나 뭐 지진을 대입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혹간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서 100%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90%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러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부동산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게 자산의 가치로서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믹스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응? 자기 상황에 맞춰서 나는 지금 북미에 사는데, 나는 일본에 사는데, 나는 한국의 어떤 지역에 사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향후 어떻게 되겠다. 인구 감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내 상업용 건물은, 빌딩은 10층짜리인데, 그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이제 반감만 갖고 선입견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비트코인 100만 원일 때, 150만 원일 때, 친구한테 추천했었을 때, 그때 이제 고민 안 하고 그냥 선입견만 가졌던 사람들, 하여튼 그런 거죠. 뭐 세상이 어떻게 다 전기 요금 폭탄 고지서, 자영업자들 요금 못 올리면 폐업. 그러면 요금 못 올리면 폐업인데, 요금 올리면 요금 올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글을 보니까, 기사 보니까 여기 목욕탕이 나와 있더라고요. 목욕탕이 나와 있고 제조업이 나와 있고 뭐 식당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금을 올리면 생존하고 이 자영업은 성공하는 거예요? 요금 올리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예. 판매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자영업자들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조업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해서 회사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선진국 위주의 저성장 기조의 프레임이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중산층은 빈민층이 되고 이런 프레임이 장기간에 걸쳐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여기다도 아마 분명히 반감을, 코인 뉴스나 전해라. 코인 뉴스는 그냥 보면 돼. 그냥 구글링해서 그냥 보면 되고, 코인 뉴스? 거기 보면은 주루루 그냥 뭐 이 뉴스 저 뉴스 다 붙여다가 그냥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는 제 유튜브 영상 볼 필요가 없죠. 제가 인구 감소에 관한 얘기, 그리고 가상자산에 관한 얘기, 그리고 달러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2016년 이전서부터 되게 많이 주장을 했었고, 유튜브는 2018년부터 했었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서야 이제 아차 한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바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뉴스들을 직관적으로 필터링 없이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인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근데 그 틀을 끊어버리는 거는 어쨌건 시야가 트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프레임을. 뭐 오늘 밤 발표되는 CPI가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는 프레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버트 기요사키가 막판에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저는 약간 그런 성향으로 시장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 좀 다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